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올 들어서요.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피보험자가 사망 후에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중 일정액을 의료비나 생활비로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무턱대고 가입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유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에서는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보험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죠. 지금 바로 전화, 문자, 홈페이지로 질문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험 관련해서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이제 현명한 보험 가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 알려드리는 라이프플랜A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민지 팀장께서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리츠플래너 컨설팅 박민지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실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전환형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공시율 유니버셜 종신과 변액 유니버셜 종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공시 유니버셜 종신의 경우에는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예정 인하나 이런 이율들이 인하했을 때에도 최저보증으로 해주는 이율이 장치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의 경우에는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보장에 대한 부분은 최저로 보장을 해주고 추후에 투자되는 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성을 플러스 시켜주는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7년 후에 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필요 시기에 따라서 연금으로도 전환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장점이 편행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의 경우에는 7년 후에 변액 저축으로도 유지가 가능하시고 내지는 일반 공시율 저축으로도 전환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추후로 더 있게 되는데요. 특이점으로 보실 때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전환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신보험의 순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기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장과 저축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가지고 가되 나중에 연금까지 같이 전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환형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년 뒤에 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변액 종신의 경우에는 자녀를 이렇게 피보험자로 전환함으로써 추가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저축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들은 종신형 상품을 유지해 가셨을 때 좀 더 이롭게 내지는 추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저축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게 되시면 연금이라든지 저축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사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종신보험에 대한 기능을
더 유용하게 유지해 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저축이나 연금과는 다르게 2, 3년 회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지만 2년이나 3년 납입 후에 자유납입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기존에 유지하시는 연금이라든지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납입을 하시지 않으시면 실효라든지 더 이상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종신보험의 경우 자유납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 가능한 장치가 있다는 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단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연금보험이다. 또는 납입기간이 2년만 납입하셔도 가능하다. 또는 저축보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가입하실 때 맞지 않으시고요. 종신보험의 경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청자님들께서 가입하실 때 전환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전환되는 시기들, 그리고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은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박민지 팀장과 함께 리치 플래너 황은호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오늘 첫 방송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청자님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의 보험 경력과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서슴없이 보험에 대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지점장님께서는 이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연금의 기능과 종신보험의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과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의 차이를 굳이 나누기보다 시청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금을 받으실 때 얼마를 수령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많이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을 받으실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께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다가 사망하시고 시점에 연금을 받으셨던 수령액을 가입 시점에 가입하셨던 사망보험금 혹은 변액으로 운영하셨다면
운영하셨다면 연금을 전환하실 시점에 쌓여있던 사망보험금에서 연금 수령하신 금액만큼을 빼고 그 차액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실 수 있는 상속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을 받으실 시점에 지금 현재 노후에 대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연금이 많이 부족하시다, 노후소득이 많이 부족하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전환형 종신보험보다는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자녀에게 현금이라든지 이런 재원들을 좀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니즈에 맞는 전환형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은 상속의 기능까지 탑재해 있기 때문에요. 자녀에게 나중에 상속까지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도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보험 관련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보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잘 들고 있는지 네.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 보험 지금 들고 계신가요? 손해보험 쪽하고 네. 생명보험 쪽하고 갖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들고 계시군요. 네. 이거 정확한 보험 상품명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실비 갖고 있고요. 네. 네, 부부 각각 안보험하고 종신보험 해가지고 각 한 6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가입 시점은 2009년도에 네, 실비하고 안보험한 2012년도인가 그때 가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금액이 합해서 한 60만 원 정도.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문호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점장님,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몇 가지 여쭤보고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을 6가지 정도 가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60만 원 정도 지금 납입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6개 상품을 전부 다 상담받고 싶으신 거세요?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상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이 혹시 있으신가요? 증권은 제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중에 지금 납입하시는 금액이 좀 부담되시는 게 지금 60만 원 납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시면 부담이 좀 줄어드시겠어요? 지금 60만 원 정도가 조금 가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적당한 선 한 20에서 한 30만 원 선 정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분 모두 갖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남편 것만 종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보험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안보험하고 실비요. 아, 안보험하고 실비를 갖고 계시고요. 그럼 지금 가장 부담이 되시는 건 아무래도 남편분의 종신보험이 아닐까 싶으신데요. 네. 예, 그 종신보험을 좀 납입을 줄이시게 되면 보장에 대한 부분은 좀 취약해지실 수 있는데 납입 보험료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시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현재 50살입니다. 50세. 아, 그러세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54세요. 54세요? 네. 남편분 혹시 지금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은 지금 건축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아, 종사하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 향후 한 몇 년 정도 더 재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요즘에 명예퇴직이 하도 빨라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녀분들 나이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0살하고 18살이에요. 아, 그러세요? 자, 한참 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으실 상황인데,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액 완납이라든지 아니면 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 즉, 그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고요. 아직 네. 자녀분들이, 교육기간을 마치려면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해서 6년에서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로 해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대략 한 5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납입하시고 계신 60만 원에서 적어도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세이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갑자기 보장이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셔야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험증권을 갖고 계시지 않고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시청자님 그 방송 시간 관계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를 주시게 되시면 제가 그때 시청자님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보험증권을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도록 제가 시간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고민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네. 네, 보험 가입한 거 많으셔서 또 나머지 보험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고정성 보험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이게 만기가 좀 짧더라고요. 네. 보장기간이 짧아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어디 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삼성생명 네. 평생보험이요. 평생보험이요? 네,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가입한 지는 좀 됐어요. 2002년에 가입했어요. 2002년이시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8만 8천 원 정도요. 10만 8천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이 보험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세한 부분들 여쭤뵙고 진행을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게 지금 삼성화재 평생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상품만 혹시 유지하시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이거 말고 한두 개 더 있어요. 있으시고요. 네. 기간이 짧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보장받는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신가요? 이게 다 틀린데요. 네네. 60세 만기도 있고, 70세 만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안에 특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신가 봐요. 예,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세요? 혹시 네. 기간이 그럼 최장이신 게 70세 만기이신 거세요? 여기 지금 보면 상해 사망 같은 건 80세 만기인데,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암진단금 같은 거. 네네네. 예, 그게 이제 7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굉장히 짧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네네. 지금 이거를 별도로 더 가야 되는지 아니면 70세 만기니까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러세요? 그럼 네. 일단 혹시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45이에요. 45이시고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결혼을 하셨고요. 지금 일단 가입하신 이 삼성 평생보험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가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기간은 좀 짧더라도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훨씬 보장받으시는 범위 자체가 넓으실 거예요. 요즘 거보다 옛날 게 그런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이제 보험 플랜 119에서 다들 말씀을 해드렸을 텐데요. 대장전막 내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계속 빠져서 암에서 네. 조금 더 작은 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받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2002년도에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으신 상품이시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로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되 네.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가입하셨을 때 당시는 사실은 80세 만기가 거의 최장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네, 종신보험을 제외하고 지금 가입하신 상품이 아마 최장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었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점차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짧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유지하시는 상품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네. 혹시 납입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때 19년 납으로 했었어요. 아, 19년 납입이세요? 네. 그러시면 2002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 있으진 않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납입을 유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암에 대한 보장 부분은 좀 더 보장받는 기간이 긴 상품으로 다시 재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또 다른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실비, 여기 이게 실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게 가입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실비가 5천인가 3천만 원이 보장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제 거에는 2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200만 원이요? 예, 혹시 이번 증권을 회사는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다면 2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특약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써 있는 거는 질병 입원 의료비 네. 2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입원 실료 100만 원, 네. 그다음에 수술비 200만 원, 뭐 상해 의료비 1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상해 의료비 특약이 혹시 들어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지금 이 실비의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는 지금 혹시라도 추구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은 안 되세요. 실비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지금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내용들이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되어 있으신 특약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실비를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받으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은 뭐 치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회사마다 가입하신 연도마다 빠지거나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다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비도 똑같이 지금 평생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돼서 유지가 되고 있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상품 자체로는 사실상 기간이 짧은 것 외에는 크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실 수 있는 상품은 아니세요. 아, 예. 네네. 가입을 잘 해주셨고 유지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해주시되 이러한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암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께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방송 관계상요, 궁금하신 부분들을 전체 다 세밀하게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방송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전화를 주시나요? 아, 네. 제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고민 좀 해도 되셨나요? 예. 네, 이 보험 잘 가입하셨으니까 계속 유지하시고요. 또 차후에 암에 대해서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00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체국에서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점장님, 이 우체국 안보험은 어떤가요? 우체국 안보험이 최근 상품 이전에 판매됐던 상품들 같은 경우 올커버 안보험이라든지 올커버 건강보험이라 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종합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었고요. 만기는 80세 만기, 90세 만기 등으로 해서 기간은 물론 짧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갱신형 상품으로 다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셨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 10년 갱신형 상품이 많으세요. 그래서 갱신형 상품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젊은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가입하신다고 하게 되면 갱신을 여러 번 하심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되는 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50대 이상 가입을 하시게 될 때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우체국에 있는 보험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형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 보험료 부담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 갱신됐을 때 보험료 상승분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 보장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그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안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 우체국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지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은 보험증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의 주셨던 분께서 혹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로 한 번 더 문의를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증권에 있는 부분들을 보장을 한번 보고 제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최근에 그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입원이라든지 재해 입원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전화라든지 이런 추후 문의를 더 주시게 되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보험 지금 보완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후에 증권 보고 자세한 상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입 가능한 상품이 없을까요? 박민지 팀장님, 이거 당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지금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당뇨나 이제 고혈압이나 지병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무조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시는 건 아니십니다. 하지만 당뇨나 이런 부분들로 합병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이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가입이 거절돼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선심사 제도를 통해서 고객의 시청자님의 어떤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올려보는 선심사 제도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심사 항목들을 통과하게 되시면 별도의 심사 없이 사실 가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긴 한데요.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당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다고 하니까요. 갱신형 쪽으로도 알아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또 문의사항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안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요. 네. 잘 가입한 건지 좀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 보험사 안보험 가입하신 건가요? 삼성생명에서. 삼성생명이요? 언제 네. 가입하신 건가요? 제가 이걸 2013년 5월 달에요. 아,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46,510원이요. 아, 46,000원 정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황은호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점장님, 이 안보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몇 가지 여쭤보고 자세한 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족력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어떠한 그 질병이 있으셨나요? 암이 저희 친가 쪽에 있어가지고. 아, 가족분의 암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군요. 혹시 네. 치료비가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암보험을 그때 시점에 가입하신 것 같으신데요. 혹시 지금 죄송하지만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 그러시고 하시는 일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조그맣게 커피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지금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료가 아까 46,000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부담은 별로 안 되시겠어요? 네, 뭐 그거는 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보험 증권 보고 계신가요? 예, 펴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보험 증권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쪽에 보험 가입 금액, 그 주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네. 네. 거기에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으시죠? 2,500만 원이요. 2,500만 원요? 아, 그러면 그 밑에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보험 기간에는 지금 몇 년으로 나와 있으시죠? 15년 갱신이요. 아,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면 지금 특약에 대한 부분은 갱신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몇 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나와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시나요? 100세라고 되어 있고요. 아, 뭐라고요? 15년 갱신이고 최대 100세로요. 아, 최저 100세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연령을 봤을 때 가입하신 시점부터 초에 갱신을 하시게 되면 50대 중반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갱신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시게 되시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유지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장 내용을 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혹시 보장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암에 대한 부분이 얼마 보장받게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 개 써 있는데요. 네네. 고혈감으로 된 게 1억. 이고요. 아, 1억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암일 경우에 얼마를 받으시게 되나요? 이게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요? 그럼 5천만 원 일반 암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는 보장 금액이나 보험료로 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보험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으시는 게 밑에 있으실 텐데 혹시 어떤 게 보이시나요? 뇌출혈하고요. 네네. 심근경색. 아, 심근경색. 보장 금액은 오른쪽에 얼마로 나와 있으세요? 둘 다 1,000만 원씩이요. 아, 1,000만 원요. 혹시 실례지만 음주나 흡연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하세요? 네, 많은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지금 연령대를 감안했을 때, 갱신하는 시점까지 보게 되면, 암에 대한 질병에 대한 빈도도 높아지지만, 50대 이후에 60대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에 대한 발생 빈도가 특히 남성분들에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입하신 1,000만 원이라는 진단금, 보장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보험 말고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 있어요. 아, 어떤 상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인가요? 네. 아, 종신보험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납입료는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30만 원 정도에서 사망 보장을 주로 받으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암에 대한 보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암에 대한 보험을 갱신형으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우리가 흔히 이제 심장마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 자금을 보완하실 수 있게끔 추가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 증권도 같이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시려고 한다면 종신보험의 보장 부분을 정기보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납입보험료를 줄이시고 추가로 납입하시는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혹시 실비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실비를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좀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최근에는 이제 단독 실비 상품이라고 해서 10,000원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실비 상품이 있습니다. 네. 예, 실비 상품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치료받으셔가지고 나왔던 진단자금이나 병원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실비로 정산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증권,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감안해가지고, 방송 시간 이후에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 일단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다시 그 상담을 자세하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후에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소 좀 되셨나요? 일단은, 예, 지금.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병도 보완할 수 있는 보험 추가하시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또 차후에 지점장님과 상담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이게, 저희 어머님이 보험 가입을 예전에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납입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네.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보험료 관련해서 고민이시군요. 네네. 이거 상품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생명의 그 사랑인 변액 CI 보험. 네. 변액 CI 보험 들고 계시군요. 네네.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2013년도 2월 달로 돼 있어요. 그럼, 2월 15일? 네. 그러시구나. 매달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31만 1,650원이요. 3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민지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보험료 좀 절감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몰라가지고. 일단 안에 혹시 탑재되어 있는 특약들이 많이 있는 상품이신가요? 아니요, 그 실비하고 네. CI 추가 보험 이렇게 돼 있고. CI 추가 보장에 대한 특약들이 혹시 들어가 있으신 거세요? 네네네. 네, 그러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치고 월 보험료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신데요. 혹시 주계약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실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토대로 봤을 때 증권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증권상에 확인해 보시면 주계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장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장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로 되어 있으신가요? 금액은 한 2억이라고 적혀 2억 들어가 있으시고요. 네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그 2억에 대한 부분에서 50% 내지는 80%가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처리돼서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시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납입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28이시고요. 지금 이 납입하시는 상품에 관련돼서는 보험료가 너무 높으신 편이라 유지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면 주계약에서 감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네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보장받으시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세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2013년도에 실비특약만 넣어서 어느 정도 가입을 해주신 부분이시라면 부담하실 수 있는 보험료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는 답은 이 부분들은 해지를 하시고 네. 실비와 암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려요. 네네.
근데 이미 어머님께서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셔서 줄이겠다고 하신다면 네. 보장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가지고 가시되 실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따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네. 들어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세요. 일단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정확한 이런 특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는 조금 불가능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보장 부분 좀 감액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실비나 암 관련한 부분 또 가입 추가로 하시는 거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창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가입한 건가요? 황은호 지점장님, 네. 이 종신보험을 연금 상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하신 것 같네요. 네. 네. 보험 플랜 A를 보시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연금인데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을 보시면 연금 전환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연금의 기능과 종신보험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은 훨씬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요. 그리고 연금을 운용할 때 40세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10년을 납입을 하시고 10년을 운용하시는 거치 기간을 두시고 60세에 만약에 수령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50만 원을 납입하셨을 때 실제로 받으시게 되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입하시는 금액과 받으시는 연금 월 수령액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받으시는 연금액이 그보다는 훨씬 더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적어지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상속해 주실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그대로 보증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적게 받으시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다가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끼고 계신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실 수 있는 상속자금으로 해서 물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을 놓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연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장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상속까지 고민하시면서 같이 가져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게 되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상품은 연금 기능과 종신 기능 같이 가지고 있어서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차후에 자녀분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또 상담 한 번 더 진행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 하나 더 확인해 보죠. 99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특약이 갱신되는 CI보험에 가입 중인데 갱신형이 다 안 좋은 건가요? 박민지 팀장님, 갱신형이라고 다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다 안 좋진 않으신데요. 일단 시청자님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으세요. 갱신형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맞는 건데요. 일단 연령이 많으신 경우인데 혹시라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 보장받는 기간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짧기 때문에 그렇게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지만 시청자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부분에서는 연령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안내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젊으신 분께서 문의를 주신 거라면 향후 앞으로 갱신될 일자라든지 회차가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상품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다면 갱신형으로 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령대가 좀 높으시면은 갱신형 상품이 좋고요.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이면은 비갱신형이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네. 제 앞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는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 들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좀 드렸거든요. 어떤 보험 들고 계신 건데요? 지금 종신보험이요. 종신보험이세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요. 변액 종신보험이요? 예. 이거 어느 보험사 상품인가요? 지금 보험사요? 네. 잠시만요. 이거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거 삼성 같은데요? 삼성생명 거예요? 예. 혹시 언제 가입하셨는지도 알 수 있나요? 가입일자는 지금 2012년도 10월 달에요. 2012년도 10월이시고요.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89,600원이요. 89,600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황은호 지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지점장님, 이 변액 종신보험 잘 가입한 건가요? 예, 젊으신 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정도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젊으신 것 같으신데 혹시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28살이요. 28이시고요. 혹시 지금 보험료 납입을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납입을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쭉 그러면 어머니께서 납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제 앞으로 옮겨놓으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신 거세요? 예, 지금 취업한 지는 2개월 정도 됐어요. 요즘 취업난이 심한데 취업하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2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급여 받으셨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 지금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만약에 직접 납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예. 지금 월 소득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실까요? 대략 한 5%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5% 정도면은 납입에 대한 부담은 일단 없다고 보여지는데, 보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증권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보험증권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주보험이라고 해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나오실 텐데요. 예. 네,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7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7천만 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특약들이 몇 개 정도 보이시죠? 예. 그러면 그 특약은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최대 80세까지 돼 있는데요. 최저 80세로 되어 있고요. 그럼 납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동이체로요. 자동이체로 하시고요. 네, 즉, 예. 80세 동안 납입하시는데, 예. 이 상품이 혹시 보험 기간 옆에 혹시 갱신형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나요? 예. 3년 갱신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갱신형 상품의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셔서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인데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예. 향후에 이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시게 되면 3년마다 갱신하시게 되면 80세까지 보장받으시는 특약은 15번 정도 갱신이 되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갱신하실 때마다 한 10%, 많게는 40대 이후에는 20% 가까이 인상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하시지만 향후에 20만 원까지도 상승하실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시거든요. 예. 일단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만기 시점이 80세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향후에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입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상품들의 특약들을 좀 정리하시고 저렴한 건강보험이라든지 암보험으로 해서 비갱신형 상품으로 좀 전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 좀 저렴하지만요. 앞으로 건강이나 암보험 쪽으로 비갱신형으로 더 알아보시는 거 좋다는 의견 주셨어요. 예. 네, 다음에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